안녕하세요. 와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 펭귄입니다. 오늘은 와인 공간이 수입하고 있는 부르고뉴 도멘을 들고 나왔고요. 저희가 오늘 첫 수입돼서 이제 막 릴리즈 되고 있는 와인입니다. 디플레르 프레르라고 하는 도멘이고요. 이 도멘은 그 부르고뉴에서 디플레르라는 말뜻 자체가 이 도멘이 약간 유생도르주에 있는데 고대 프랑스어로 포도 밟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포도를 밟는 사람이 이 집에 약간 좀 그 아이콘 같이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약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180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의 약간 네고시앙 같은 형태를 갖췄고요. 그러면 이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30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면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때 디플레르 프레르가 약간 좀 독립적으로 나왔고요. 그 전에는 같이 뭐 디플레르 프레르 페렌 피스 뭐 이런 디플레르 뭐 페렌 피스라는 도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고시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약간 조금씩 이제 포도밭을 늘려가면서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생산자인데, 일단은 저희가 가져온 부르고뉴는 요번에 이제 7종류의 와인이고요. 사실 첫 부르고뉴 피노를 소개해드리는 거여서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고뉴라고 하는 와인 산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니아틱한 와인 산지면서, 그쵸,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옛날에 이게 한 1400년대 13, 14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지금 프랑스 왕국이 지금 같은 프랑스의 형태가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전쟁 이전 프랑스 때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부르고뉴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르도 지역에는 아키땡 공국이라고 하는 그 공국 형태로 존재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굉장히 큰 대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뭐 약간 공국 형태였고, 얘네들이 굉장히 약간 좀 경쟁 관계였어요. 경쟁 관계여서 부르고뉴 공국은 항상 보르도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면 보르도는 당시에 영국으로 엄청나게 와인을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얘네들 부르고뉴도 약간 좀 보르도처럼 와인을 잘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필립 2세가 이 부르고뉴 공국에 있는 와인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 가메라고 하는 품종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메를 추방하게 되면서 지금 부르고뉴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노 누아만 남아 있습니다. 레드 품종은 피노 누아, 가메도 물론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다 피노 누아고요. 뭐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만 키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부르고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부르고뉴라는 지역은 일단 굉장히 지역이 작습니다.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지역인데 어느 정도로 작냐면은 지금 보르도라고 하는 와인 산지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산지여서 한 3800헥타르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옛날부터 해서 조금씩 면적은 늘어났지만 지금 그 면적도 보르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상파니보다 더 작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애호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옛날에 그 부르고뉴 지역 같은 경우는 보르도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서유럽에는 약간 살리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살리카법은 뭐냐면은 장자가 모든 땅을 상속하는 거였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중세 시대 뭐 그 이전 시대 뭐 게르만족 시대 이때에는 항상 장자가 모든 땅, 모든 지위, 모든 뭐 권한 같은 거를 다 상속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당시에 부르고뉴 지역을 주로 관장하던 곳이 약간 수도원이었고, 수도원에서 포도를 키워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포도밭을 프랑스 대혁명 때 다 몰수하고 농민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농민들한테 나눠주면서 프랑스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나폴레옹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나폴레옹법 내용이 뭐냐면은 땅이 있으면 땅을 가지고 만약에 형제가 셋이다, 그럼 셋으로 균등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라고 하는 와인 산지는 포도밭이 있으면 포도밭을 그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자식의 수만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포도밭의 면적이 안 그래도 넓지 않은 그 포도밭을 굉장히 많은 생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이크화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적은 산지로, 실제로 뭐 클로드 부조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한데 뭐 80여 개의 그 소유주로 나눠져 있는 굉장히 작은 면적의 하나의 포도밭을 굉장히 많은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매니아틱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산자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 조그만 생산자들이 굉장히 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뭐 우리가 부르는 도멘이라고 부르고 네고시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종이라고 부르면, 이 친구들 약간 부침이 심한 뭐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약간 좀 애호가들의 뭐 우리가 흔히 뭐 무덤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은 애호가의 종착지, 그리고 애호가들을 위한 뭐 부르고뉴, 뭐 애호가들을 위한 성지,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그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약간 여러 가지 품종, 그러니까 샤도네이하고 사실 피노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디플레르라고 하는 도멘 디플레르 프레르는 부르고뉴 지역
부르고뉴 지역이 한 3,800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샤블리 지역 빼고 중간에 꼬뜨 도르라고 하는 산지에서도 꼬뜨 뒤에서 해당하는 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약 3,700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산지에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원래 그 피노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등급의 그랑크리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와인 공간에서 이번에 가져온 와인들은 약간 그 중에서 약간 대중적인 오뜨꼬뜨드니 그리고 빌라주급 와인들을 가져왔어요. 빌라주급 와인들을 가져왔고요. 부르고뉴 와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레지오날급이고요. 절반 정도가 이제 빌라주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뭐 그랑크리는 한 1.4%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보시는 이 와인들은 모두 다 여기까지는 이제 빌라주급이에요. 그리고 이 와인은 레지오날급에 해당하는 오뜨꼬뜨드니 와인입니다. 오뜨꼬뜨드니라고 하는 이 와인은 일단은 뉘생조르주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걸쳐져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뜨꼬뜨드니라고 하는 이 오뜨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포도밭이 높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원래는 꼬뜨도르란 말이 동향이란 뜻이에요. 꼬뜨도리진이라고 해서 그 동쪽을 바라보는 이 포도밭이 형성돼 있고 부르고뉴를 따라서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포도밭을 이렇게 쫙 비추면 약간 황금빛으로 물른다 해서 뭐 꼬뜨도르라고도 얘기했고요. 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약간 좀 금싸라기 땅이다 뭐 그런 와인들이 나온다 해서 꼬뜨도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꼬뜨도르에서도 오뜨꼬뜨드뉘라고 하는 그 뉘생조르주 옆에 있는 20여 개 약간 700헥타르에 해당하는 약간 좀 그 넓은 와인산지에 굉장히 넓은 와인산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부르고뉴 피노누아입니다. 2020년 빈티지고요. 이 와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산도감과 피니쉬와 그리고 약간 좀 피노누아 특유의 약간 뭐 베리향 약간의 살짝 그 사냥감 냄새 뭐 이런 다양한 향들을 뽑아내는데 약간 1시간이 지나면 향이 굉장히 잘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오뜨꼬뜨드니 급치고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랜드 테이스팅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미 뭐 여러 업장에 들어가고 있는 와인입니다. 이 집을 보면 약간 독특한 점이 있는데 로고를 보시면은 프레라고 써있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라벨이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라벨이 있는데 두 라벨의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고뉴에서 도멘 와인입니다. 도멘은 뜻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네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 거고 이 검게 된 애들은 포도를 사서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포도를 사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를 산 곳과 직접 만드는 곳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 소유의 포도밭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얀 레이블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요거는 사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뜨꼬뜨드니 그리고 이제 북쪽부터 우리가 디종 그 부르고뉴 지역에 보면은 원래 꼬뜨도르에서 약간 좀 와인 생산 중심 지역은 보온 지역이긴 하지만 그 꼬뜨드니 쪽에서는 약간 좀 북쪽에 있는 디종이라고 하는 좀 큰 도시가 있어요. 디종이라는 큰 도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부터 마르사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픽생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사실은 지브리가 먼저 있는데 지브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뭐 쭉 내려오다 보면은 뭐 본로만에 지나서 뉘생조르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와인들을 우리가 준비했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본로마네랑 샹볼무신이 없나요?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가져오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걸 가져오려고 할 때쯤에 이미 다 솔드아웃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생산자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내년에는 어떻게 가져오려고 할 건데 아무튼 요번에 가져온 애들은 마르사네, 픽생, 그리고 뉘생, 그리고 지브리를 가져왔어요. 가격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 일단 이 중에서 뭐 가장 약간 딸기향이랑 약간 그윽하고 아로마틱한 지역이 이 마르사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마르사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요번에 피노누아가 너무 잘 나와서 풍미나 약간 피니쉬나 약간 좀 천천히 시간이 지속되면서 올라오는 향의 느낌이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픽생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알기로 이제 요 바로 밑에 쪽이 지브리거든요. 주브레여가지고 주브레처럼 약간 좀 남성적인 스타일의 와인을 보여주는 지역이에요. 이 픽생이 다른 애들보다 약간 좀 산도감이나 이런 게 좀 높고요. 거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피노누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더 맞고요. 약간 좀 조금 더 드라이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뉘생조르주 와인들이 있는데 뉘생조르주는 약간 이 지역에 실제 얘네들이 그 건물이 있어요. 매종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멘 건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샤또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건물을 이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라벨링해서 나오는 거고요. 뉘생조르주에 있는 약간 좋은 포도만 해가지고 얘네가 뉘생조르주에 있다 보니까 뉘생조르주 와인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가 보통 뉘생조르주 하면 약간 좀 동물적인 스타일이 약간 좀
그런 피노누아를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섬세한 스타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좀 놀랐던 와인이에요. 그래서 뉴생조르가 있고 뉴생조르주에서 약간 프리메크리, 비뉴롱드라고 약간 뉴생조르주에서 약간 좀 좋은 프리메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서 만든 프리메크리 와인이고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그 일반 빌라주급이랑 프리메크리의 가장 큰 차이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밀도감, 약간 좀 향의 집중도, 그리고 향의 깊이감, 그리고 알코올 도수 같은 것들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응축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피노누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섬세한 느낌이 약간 응축된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발현됩니다. 이게 뉴생조르주 지역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가죽 뉘앙스가 세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인데, 지브리 샹베르땡을 저희가 가져온 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2020년 빈티지인데 지브리 샹베르땡은 2019년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빈티지가 좀 더 1년 정도 더 묵어서 약간 좀 더 숙성된 아로마를 보여주는데, 지브리 샹베르땡 같은 경우는 뭐 파워풀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와인 대비해서 좀 더 약간 좀 과실미가 좀 더 진해요. 약간 쨍한 느낌의 과실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느껴지는 당도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여기 있는 주브리 샹베르땡의 일반 마을 단위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거는 약간 리우디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약간 좀 유명한 포도밭에서 나오는 건데, 이 와인의 이름은 듀플레르 프레르 주브리 샹베르땡 꼼부드시라고 하는 그 리우디, 약간 프리메크리 근처에 있는 그 포도밭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와인입니다. 주브리 샹베르땡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출시하는데, 사실 부르고뉴 와인을 가져온 것도 똑같아요. 부르고뉴 와인 가격이 약간 좀 너무 비싸져가지고 부르고뉴 와인 주력으로 팔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다 부르고뉴 와인들인데, 이런 와인들을 팔기 위해서 들여놨고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날부터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부르고뉴 가격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년 사이에 막 20%씩 막 올라가지고 요새는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부르고뉴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고뉴는 사실 계속 들어올 거고요. 부르고뉴 관련된 뭐 도메 디플레도 그렇지만 올라올 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부르고뉴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중에 저희 우리 PD가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PD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나온 게 오뜨꼬뜨든이고 뒤에 마르산의 픽생, 뉴생조르주, 지브리도 가지고 우리가 찍고 있는데, 요게 왜 한 생산자가 이 와인들을 그 지역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만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부르고뉴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있고요. 사실 뉘 지역만 해도 10개의 AOC가 있는데 빌라주급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들마다 이 한 생산자가, 디플레르 프레라고 하는 생산자가 픽생에도 포도밭을 가지고 있고 뉴생에도 포도밭을 가지고 있고 지브리에도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지역마다 다 그 꽃들도 본 지역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포도밭에서 만든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사가지고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은 보통 이제 남의 포도를 사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우리가 메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도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그 부르고뉴 생산자들이 앞에 뭐라고 정확하게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멘인지 이게 메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단 친절하게도 듀프레르 프레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로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포도밭이다, 이거는 포도를 사서 만든 거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냐, 뭐 이렇게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얼마에 파냐면은, 요거는 이제 오뜨꼬뜨디 같은 경우는 샵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만원대 초반이고요. 52,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사네 같은 경우는 빌라주급이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한 7만원대 후반, 78,000원 정도에 팔고 있고요. 픽생 같은 경우는 8만원대 후반에 팔고 있습니다. 뉴생조르주는 믿기 어렵겠지만 10만원 언더에 팔고 있고요. 99,0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뉴생조르주 프리메크리 같은 경우는 14만원 언더에서 팔고 있습니다. 13만원대 후반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빌레 샹베르땡 같은 경우는 주빌레 샹베르땡이 132,000원이고요. 요게. 그리고 꼼부드씨가 149,000원입니다. 이건 리우디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